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두산이 두산했다. 갑자기 이게 뭡니까? 정말 다양한 의혹들이 현재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산의 음모가 아닌가, 일각에서는 로보티스를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외에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두산의 지배 구조가 개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두산 밥캣이라는 이 캐시카우가 이전이 된 건데 이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배 구조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두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로보틱스 그리고 테스나까지 있었던 상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두산 밥캣이 이렇게 있었고 두산 퓨얼셀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두산 밥캣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을 시킨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건설기계 회사죠. 두산 그룹 내에서도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시카우의 원천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산 일가가 굉장히 영악하기로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두산 밥캣의 실질 지분율이 한 1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율이 30%,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었죠. 때문에 실질 지분율이 좀 낮은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두산 그룹 입장에서 좀 좋지 않게 봤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현재 로봇 시장 자체가 사실 좀 과열된 부분도 있었고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높게 받은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었죠. 다시 말하면 거품이 좀 껴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PBR이 무려 거의 한 12배가 넘었던 상황입니다. 거품이 잔뜩 껴있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좀 활용을 해서 두산 밥캣의 이 지분을 좀 꿀꺽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이 좀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실적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를 받는 두산 밥팻과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현재 이 시가 기준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수립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의 주주만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밥캣 지분을 보유한 이 투자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신설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두산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지분을 각각 동일하게 뭐 30% 확보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분할된 신설법인과 또 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거에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밥캣은 이 과정에서 이 합병회사의 자회사가 됩니다. 지분율은 46%가 되죠. 그래서 두산 밥캣의 주주들에게 로보틱스 지분을 주고 로보틱스는 결국에 밥캣 지분의 100%를 소유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산의 어떤 음모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과 그리고 두산 밥캣 주주분들이 가장 좀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7월 11일 이사회 결의 이후에 9월 25일 주주총회에 걸쳐서 11월 신주상장 완료 예정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될 수 있겠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신주 배정 조건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주식회사는 한 주당 액면가
500원의 김영식 보통 주식수를 발행을 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핵심은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최소 32주당 두산 로보틱스를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야, 근데 이 비율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두산 로보틱스의 이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실적에 대비해서 뻥튀기가 되었던 상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랑 사실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수를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의견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 분명히 반대하시는 입장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보고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매수 청구권 예상 가격을 살펴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289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분할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자체는 다가오는 한 2개월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4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분할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라는 점 다시 한번 기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주식 매수 청구권 예산 가격이 2890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하방 제한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체코 원전이 좀 실패를 하더라도, 수주를 실패라도 하더라도 현재 기준이 되어 있는 이 가격에서 좀 마음 놓고 매도를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 하방의 제한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실적적인 측면을 좀 가져왔습니다. 두산 밥캣이 바로 위에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22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두산 밥캣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기순이익이 6,400억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었죠. 자,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두산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 영업이익을 대부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두산 그룹에서 가장 큰 캐시카우가 원천이 바로 두산 밥캣이었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두산 밥캣이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려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건 두 가지 시나리오죠. 첫 번째는 바로 체코 원전 수주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부분을 좀 시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통해서도 담아냈는데 IR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체코 원전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봤는데, 팀 코리아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는데 팀 코리아가 사활을 걸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IR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근거가 타당을 하니까 저한테 이러한 답변을 좀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찬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됐는데, 내년 한수원으로부터 수주를 예상을 한다. 그래서 체코 원전을 한수원이 따내고 한수원으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산 밥캣을 로보틱스 쪽으로 좀 이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측면, 그리고 납기의 준수 측면에서 한국이 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까지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영상을 좀 홍보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프랑스 정부한테도 체코 원전 관련된 질문사항을 드렸고, 체코 원전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왔습니다. 아마 영상이 곧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체코 원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두산 밥켓에서 오는 이 캐시카우에 대한 걱정은 없다. 이미 체코 원전에서 실적을 다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견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년에 두산 밥켓의 100% 이 실적 적용을 포기할 때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큰 악재로는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두산 중공업 시절에 가져온 거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아닌 사업은 파는 게 맞다. 애초에 시총 자체가 낮아지니까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시총이 낮아지는 상황은 확실하죠. 그리고 캐시카우가 사실은 밥캣이 두산 쪽에서 가장 큰 원천이었기 때문에 캐시카우의 부재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힘든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두산그룹의 어떤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추한 사항도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체코 원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두산 밥캣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입장에서 했을 수도 있고 두산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상속을 위한 어떤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결국에 두산 밥켓에 대한 실제 지분율이 13.8%밖에 되지 않았죠. 캐시카우의 원천이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이제 42%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두산그룹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정리를 쭉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는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 제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있어서 반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